기운은 모이면 터진다. 그리고 그 기운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리라. 천년 전 신라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시절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의 맥을 짚고 강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성국사. 그는 땅이 숨쉬는 소리를 듣고 나라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그는 바람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에서 백성의 울음을 들었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에서 나라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2025년 한반도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끝없이 이어지고 경제는 흔들리며 사회는 갈라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길을 이끌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찾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암울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도성국사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천년 전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기운이 싹튼다고 예언했습니다. 과연 그 기운은 어디서 올까요?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전조일까요? 오늘 우리는 도성국사의 예언을 통해 2025년 한반도의 운명을 들여다봅니다. 여기는 미스테리 리포트 엑스파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성국사의 예언, 지기지변과 2025년 한반도의 운명을 파헤쳐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827년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희. 훗날 도성국사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신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힘을 잃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선은 그런 혼란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산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도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산에서 바람의 소리를 들었고 강에서 물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운이었습니다. 도선은 불교 승려로 성장하며 단순히 불경을 외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교와 도참 사상을 결합해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간단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늘이 아닌 땅이 결정한다. 도선은 풍수의 대가로 불렸습니다. 그는 산의 맥을 짚고 강의 흐름을 보며 기운을 읽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나라의 조화를 찾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도선은 고려의 도읍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송악, 지금의 개성. 그는 그곳이 새로운 나라의 기운이 모일 곳이라 했죠.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며 송악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도선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비결서라는 책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책은 땅의 기운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비밀 지침서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선의 예언은 단순히 도읍지 선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라의 멸망과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도선의 말을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의 숨결을 듣는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후대에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도선의 이야기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편찬된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에는 도선의 예언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선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의 풍수지리 이론은 단순히 도읍지를 선정하는 데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심지어 무덤의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선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의 철학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은 바뀌지 않으나 땅은 숨쉰다. 숨쉬는 땅에서 나라의 기륭은 갈린다. 도성국사의 핵심 가르침은 지기지변입니다. 땅의 기운은 변한다는 것. 그는 산과 강이 흐름에서 나라의 흥망을 읽었습니다. 기운이 강하게 모이면 나라는 번영하고 흩어지면 나라는 쇠락한다고 했습니다. 도선은 한나라의 기운이 천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천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도선은 도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운이 약해지면 도읍은 옮겨야 한다고요. 그는 한양, 지금의 서울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조선의 도읍으로 오랜 기운을 품었던 한양. 하지만 그 기운도 영원하지 않다고 했죠. 그의 예언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도선의 지기지변 이론은 현대적 관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땅의 기운은 지질학적 변화나 환경적 요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는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반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지진과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선이 말한 땅의 숨결은 어쩌면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직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선의 이론은 현대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풍수 전문가들은 도선의 이론을 바탕으로 건물의 위치나 도시 설계를 조언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도선이 말한 기온의 쇠락은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현대적 맥락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환경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과도한 인구 밀집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기온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선은 단순히 예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환경운동가들은 도선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도선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고민한 철학이었습니다. 천년을 넘는 기운은 없다. 한양은 오래지 않아 그 기운을 잃을 것이다. 2025년 한반도는 어지러운 기운 속에 있습니다. 도선국사는 혼란이 오기 전 땅의 기운이 먼저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징후를 곳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여전히 정치적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정치적 스캔들과 부패 논란은 국민의 실망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꿔요. 월급으로는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대 간 갈등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고령층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젊은 세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세대 간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령층은 연금 혜택을 유지하려 하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선국사는 이런 시대를 지기지변의 전조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숨결이 어지러워지면 그 불안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간다고요. 2025년 한국은 마치 도선이 예언한 혼란의 시대를 그대로 겪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기지변 땅의 숨결은 어지러움 속에서 터지고 그 어지러움은 사람의 삶을 삼킨다. 하지만 도선은 단순히 불안을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싹튼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기운은 어디서 올까요? 도선국사는 혼란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군이 있습니다. 성군, 땅의 기운을 타고 나타나는 지도자. 그는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인물입니다. 성군의 개념은 단순히 왕이나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선이 말한 성군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도선은 성군이 나타날 때 땅의 기운이 크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상징적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도선은 그 성군이 나타날 곳으로 남쪽을 지목했습니다. 남쪽의 선, 남쪽의 물, 지리산, 한라산, 무등산, 이곳에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는 십승지지를 언급하며 난세를 피해 살아남을 10곳을 예언했습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땅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쪽의 기운은 지역적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최근 몇 년간 국제적 경제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은 국제 엑스포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는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는 최근 AI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광 산업을 결합하며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기후는 단순히 경제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영화와 음악 페스티벌로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주의와 예술의 도시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선이 말한 남쪽의 기후는 어쩌면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변화를 예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군은 혼란 속에서 나타난다. 그가 나올 땅은 남쪽의 물가, 바람의 끝. 2025년 한국은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선의 예언대로라면 지금이야말로 성군이 나타날 때일지도 모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도선국사의 예언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천년 전부터 예고된 흐름일까요? 그의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과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 해석으로 보면 서울의 기온이 약해지고 남쪽 부산, 제주, 광주로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으로 강화하고 부산과 광주를 새로운 경제 허브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2025년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도선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서울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완화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도선이 예언한 기운의 변화일까요? 사회적 해석에서는 지도자의 부재가 큰 화두입니다. 2025년 한국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선이 말한 성군은 이런 갈망 속에서 등장할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남쪽 출신의 새로운 리더가 부상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과연 그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적중한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고려 창업과 왕권의 등장을 예언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에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양의 기온 쇠락 예언이 현재 서울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완화 움직임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도선의 예언과 연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기운의 변화는 곧 사람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갈망, 그것이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도선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군가 이 혼란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군가 이 혼란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선이 말한 성군은 어쩌면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을 새로운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들, 젊은 리더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는 말했습니다. 기운은 움직인다. 그리고 그 기운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든다. 지금 우리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걸까요? 2025년 한반도는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도선국사는 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갈망,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운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도선의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운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운은 어떤 지도자를 부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도선국사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스스로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도선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미스테리 리포트 엑스파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선국사의 예언과 2025년의 한반도,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선의 예언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깊은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나가시죠. 다음 시간에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기운이 바뀌면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자가 나타난다. 그가 누구인지는 땅만이 알고 있다.